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만 4천여 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7천여 명, 2주 전보다 1만 1천여 명 줄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571명으로 닷새 만에 600명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어제 중국발 단기 체류 입국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 판정자의 비율은 31.5%로 전날 26%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오늘부터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입국 전 음성 확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유럽연합 EU가 27개 회원국에 중국발 입국자의 코로나19 사전검사 조처를 하라고 강력히 권장했습니다. 전날 EU 보건회의에서 압도적 다수의 회원국이 사전검사 도입에 찬성해 상당수 EU 회원국이 사전검사를 실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겨울 강릉의 강수량이 제로를 기록하는 등 동해안 지역에 눈비가 거의 내리지 않으면서 산림이 바짝 마른 상황입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강한 바람이 자주 불면서 대형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 북미 지역은 최악의 폭설과 한파로 큰 피해가 났지만 정반대의 기상이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해수욕을 즐길 정도로 기온이 올랐고 알프스에는 눈이 내리지 않는 등 유럽에서 이상 고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5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6만 4,10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7천여 명, 2주 전보다 1만 1천여 명 적습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국내 발생은 6만 3,912명, 해외 유입은 194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571명으로 닷새 만에 600명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사망자는 66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2,421명입니다.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 사흘째인 어제 중국발 단기 체류 입국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비율이 30%를 훌쩍 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 중국발 단기 체류 입국자 327명을 인천공항 검사소에서 PCR 검사한 결과 10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양성률이 31.5%에 이르는 것으로 전날 양성률 26%보다 또 늘어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는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가 입국 전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앞서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가운데 단기 체류 외국인은 인천공항 검사소에서 PCR 검사를 받고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거주지 보건소에서 24시간 안에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세계 각국의 중국발 입국 제한 조치에 수세에 몰렸던 중국이 미국발 XBB 변이 확산을 계기로 역공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방역 대응 방식에서 선명한 차이를 드러내며 체제 경쟁 양상까지 보였던 미중 양국이 막판까지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各国防疫措施应当科学适度，不应影响正常的人员交往和交流合作。 그동안 중국의 자국발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한 반응은 원론적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뉴욕발 XBB 변이가 퍼지면서 강경한 태도로 돌변했습니다. 以达到政治目的的做法表示坚决反对，将针对不同情况，本着对等原则采取相应措施。 중국 관영 매체들도 상하이 주변에 XBB 유입 소식을 전하며 미국의 역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国际上呢，在一些欧美国家，它已经逐渐限制，主要是传播力和免疫逃逸增加。 미국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The lack of adequate and transparent epidemiological and viral genomic sequence data being reported from the PRC and to be on alert for any potential COVID-19 variants emerging. 그동안 국가 주도의 강력한 제로 코로나 통제를 시행해온 중국과 개인의 자율, 책임에 맡기는 미국의 느슨한 방역 정책은 선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어느 방식이 더 옳았는지 서로 헐뜯으며 냉전식 체제 경쟁 양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최근 중국발 입국 규제엔 미국을 필두로 유럽과 일본, 우리나라 등 민주 진영이 잇따라 가세하면서 새 대결 양상으로 비치기도 합니다. 과거 노골적으로 중국 편을 들었던 WHO조차 요즘엔 가장 아프게 중국의 방역 실책을 꼬집고 있습니다. The explosion of cases in China
is not due to the lifting of COVID restrictions. The explosion of cases in China had started long before any easing of the zero COVID policy. 지난 3년 전 세계 누적 감염자 수에 맞먹는 6억 명의 확진자가 불과 한 달 사이 중국에서 발생했다는 추정치까지 나온 상황. 미국과 EU는 중국산 백신의 효능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해외 백신을 무료로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중국은 스스로 통제 가능한 상황이라며 거절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중국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중증 환자, 사망자 수를 축소해 발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연합 EU는 모든 회원국에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사전검사 조치를 도입하라고 강력히 권장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중국이 자국 내 코로나19 상황을 축소 발표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WHO는 현재 중국의 심각한 상황은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와 사망자 수 등을 과소평가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코로나19 사망자 기준을 양성 판정과 호흡 부전을 겪다 숨진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보다 훨씬 적게 나오는 결과를 낸다는 겁니다. There are certainly issues in terms of the criteria for recording and reporting deaths attributable to COVID-19. We believe that definition is too narrow. WHO 사무총장도 중국이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고 백신 접종에도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We continue to ask China for more rapid, regular, reliable data on hospitalizations and deaths, as well as more comprehensive real-time viral sequencing. 유럽연합 EU는 27개 회원국에 중국발 입국자의 코로나19 사전검사를 실시하라고 강력히 권장했습니다. EU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통합정치위기 대응 긴급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We also propose a discussion on the need for pre-testing of passengers from China prior to departure, and this is something which we saw the overwhelming majority of countries are in favor of. 다만 관심을 모았던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출발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 시행 표현은 성명에서 빠졌습니다. 중국의 반발을 의식해 수위를 조절했지만 이번 권고 조치로 상당수 국가가 사전 검사를 속속 도입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미 이탈리아와 프랑스, 스페인 등은 자체적으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 강화에 나선 데 이어 EU 차원의 권고까지 이어지면서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보신 것처럼 요즘 곳곳에 겨울 가뭄이 심각합니다. 특히 경남 통영 섬 지역 주민들은 식수조차 구하기 어려워서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심지어 김장을 바닷물로 하고 빨래는 무트로 나가서 해오는 실정입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통영시 욕지도입니다. 가뭄이 이어지면서 저수지 물 높이는 바닥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저수율은 15%에 불과한 실정. 그러다 보니 섬 주민 900여 명은 이틀에 한 번 급수를 받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루 600톤 쓰던 물이 이틀에 300톤이니 평소에 4분의 1로 준 겁니다. 숙박업이나 식당을 하는 주민들은 손님을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물 부족 때문에 오는 손님도 지금 내보낼 형편이거든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를 못하니까. 욕지도와 가까운 거리의 우도 역시 주민들이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 47명이 사는 마을의 유일한 식수원인 우물은 마른 지 오래. 제대로 씻지도 못하는 형편이라 빨래는 무트로 나가서 하고 옵니다. 이런 겨울 옷은 집에서 빨 수 없는 진짜 세탁물이 없지. 그럼 아들 집에 가서 빨아. 김장도 바닷물로 했고 쌀 씻는 물이 아까워 끼니를 대충 때웁니다. 쌀 씻는 물도 아까워갖고 지금 내 라면 같은 거 뭐 컵라면 이런 거 먹고 있다니까.
통영 지역에 지난해 내린 비는 지지난해의 60%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당분간 큰 비 소식이 없는 터라 통영 섬 지역 주민들의 고통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강원도 동해안 지역도 상황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번 겨울 들어 눈비가 거의 내리지 않으면서 산과 들녘이 바짝 메말라 있는데요. 건조한 날씨 속에 대형 산불 위험이 커지면서 산림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엿가락처럼 휘어진 철골 구조물 사이로 불길과 함께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양양 폐기물 매립시설에서 난 이 불은 엿새 만에 겨우 꺼졌습니다. 폐기물이 2,000톤 넘게 쌓인 탓에 진화도 어려웠지만 산불로 번지지 않을까 밤낮으로 초비상이었습니다. 만약에 바람이 좀 강하게 불 경우에는 그 산불로 비화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방어선을 구축하고 지난달 28일에는 강릉시 왕산면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 1,800제곱미터를 태웠습니다. 강원도 동해안 지역 지난달 강수량은 1mm 이하, 특히 강릉은 강수량이 0mm로 34년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최근 30년 평균 강수량 30에서 40mm와 비교해도 극히 적은 양입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강한 바람도 자주 불면서 대형 산불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힘을 줘도 낙엽이 부서질 정도로 산림 곳곳이 바짝 메마른 상태입니다. 불이 나면 쉽게 확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10년간 산불이 발생한 시기를 보면 겨울철이 24%를 차지해 봄철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불법 소각과 산림 내 화기 사용을 금지해 주시고요. 특히 화목 보일러는 재를 처리하실 때 물을 충분히 뿌려서 안전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당국은 진화 헬기를 전진 배치하고 한파에 진화용 담수지가 얼어붙지 않도록 결빙 방지 장치를 설치하는 등 대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나라 밖 기상도 이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 북미 대륙에서는 이례적인 눈폭풍으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나온 반면 유럽에서는 갑자기 기온이 치솟아 겨울이 실종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해수욕을 즐길 정도로 기온이 올라갔고 알프스에는 눈이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럽의 겨울이 이상합니다. 추워야 하는데 춥지 않고 눈도 내리지 않습니다. 스페인 남부 말라가 해변에서는 해수욕까지 즐기고 있습니다. 스페인 빌바오에서는 지난 1일 기온이 섭씨 25.1도에 이르면서 이 지역 여름 기온에 육박했습니다. Yeah, it's like nice weather for biking, but we know it's like the planet is burning, so we're enjoying it, but at the same time, yeah, we're scared. Aquí siempre ha llovido mucho. Ha hecho mucho frío y estamos en enero y parece verano. 유럽 곳곳의 유명 스키장은 눈이 오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스키 대회를 열어야 하는 크로아티아의 자그레브에서는 결국 인공 눈으로 슬로프를 만들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인스부르크, 스위스의 비아르슈르올론, 독일의 랭그리 등 유럽의 유명 스키장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상 고온의 원인은 기후 변화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But I think there is a link with climate change here because climate change is making these extremes more frequent and making heat waves more intense. And it's really striking what we're seeing across Europe at the moment. 유럽과 반대로 북미 대륙은 혹한과 폭설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극단적인 기후 변화를 줄이려면 화석 연료 사용을 줄여 지구 온난화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환경부는 우즈베키스탄 매립지 바이오가스 발전 사업 지분 투자를 통해 앞으로 10년간 11만 톤 규모의 온실가스 감축분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매립지 발전 사업은 환경부가 예산을 투자하고 국내 기업이 참여하는 1,000억 원 규모의 사업으로 올해 1분기 착공 예정입니다.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발전이나 차량 연료 등에 사용함으로써 앞으로 10년간 1,000만 톤 규모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우리 정부는 지분 투자를 통해 11만 톤의 감축분을 확보했습니다. 환경부는 여기서 확보한 감축분을 UN 기후변화 협약에 제출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분으로 인정받을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이번 우즈베키스탄 매립지 발전 사업이 정부가 해외 친환경 사업에 투자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분으로 인정받는 첫 번째 사례가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 병원뿐 아니라 약국을 통해서도 먹는 임신중절약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지난 2일 먹는 임신중절약의 주요 성분 가운데 하나인 미페프리스톤 판매 관련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네 약국이나 대형 소매 약국 체인에서도 미페프리스톤 성분의 임신중절약을 조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병원과 일부 통신 판매 약국 등에서만 처방전을 받아 미페프리스톤을 판매해왔습니다. 임신 중절이 필요한 환자들은 앞으로 자격을 갖춘 의료진에게서 처방전을 받은 뒤 미페프리스톤을 취급하는 약국을 방문해 처방전을 내고 동의서를 작성하면 약을 살 수 있습니다. 지난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가파른 금리 인상을 이어갔던 미국 연준이 올해도 금리를 낮추지 않을 거란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연준 내 매파 인사는 올해 금리를 1%포인트는 더 올려야 한다며 당초 예고했던 금리 인상보다 더 높은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지난해 마지막 연방준비제도 회의 의사록에는 물가가 다소 낮아지고는 있지만 목표 인플레이션 2%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금리 기조를 멈출 때가 아니라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It will take substantially more evidence to give confidence that inflation is on a sustained downward path. 특히 의사록에는 올해 금리를 낮추는 것이 적절하다고 예상한 참가자는 아무도 없었다며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앞서 월가 대형은행들은 올해 하반기에는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설 거라고 예상했지만 연준 의사록은 이 같은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겁니다. 연준은 특히 올해 목표 금리를 높여 잡은 이유로 노동시장 과열을 꼽았습니다. 지금처럼 노동 우위의 시장이 이어지면 노동자들의 협상력을 높여 임금이 상승하고 결국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킬 것으로 내다본 겁니다. 미국 노동부가 내놓은 11월 구인 이직 보고서를 보면 실업자 1명당 구인 건수 배율은 1.7배로 여전히 노동시장 과열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다 보니 연준 내 가장 강경한 매파 인사인 닐 카시카리 총재는 올 상반기 기준금리를 5.4%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보다 금리를 1%포인트는 더 높여야 할 뿐 아니라 지난해 말 연준이 제시한 목표 금리보다도 더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연준 의사록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우상향을 그리던 주가는 올해 금리 인하는 없을 거란 소식에 일제히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노동시장이 여전히 과열돼 있다는 건 연준이 금리 인상의 부담을 덜 느낄 거라는 걸 말해 올해 예상보다 높은 금리가 지속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규입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고정금리로 갈아타게 해주는 안심전환대출이 예상보다 저조한 성적으로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올해는 신청 범위를 훨씬 넓힌 특례 보금자리론이 도입되는데요. 어떻게 다르고 조건은 어떤지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가계부채 완화 제도 가운데 하나로 안심전환대출을 도입했습니다. 1, 2 금융권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타게 해주는 정책 금융상품입니다. 대출자들의 부담을 덜고 변동금리 비중도 크게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은 78% 수준에서 73% 아래로 최대 5%포인트가량 하락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종 집계 결과 안심전환 대출 신청 금액은 9조 4,700억여 원, 공급 한도인 25조 원의 38%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9월 신청을 받기 시작했지만 까다로운 조건에 예상보다 저조한 실적을 보였고 다시 주택가격과 부부합산 소득 조건 등을 완화했지만 결국 흥행에는 실패한 셈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특례 보금자리론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애초 올해 출시될 예정이었던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 보금자리론 등 세 가지를 통합해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쉽게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특례 보금자리론이라고 하는 한시적인 금융상품으로 통합을 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특례 보금자리로는 주택가격 요건이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되고 대출 한도도 최대 5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무엇보다 소득 요건이 아예 없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적용을 안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 큰 차별점입니다. 보금자리로는 그 DSR 규제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집을 좀 마련하시는 분도 굉장히 요긴하게 쓸 수가 있는 제도입니다. 관건은 금리 수준으로 연 4%대 후반에서 정해질 거란 관측입니다. 이르면 이번 달 출시를 목표로 금융당국이 마무리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실수요자들의 선택을 받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삶의 벼랑 끝에 서 계신 분들입니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 이제 시작이다. 당신의 위기. 어떤 증오는 멈출 수가 없거든.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문화 콘텐츠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한국 콘텐츠는 사상 최대 수출 행진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엔데믹 시대로 접어든 올해 경제 상황은 여전히 어렵겠지만 콘텐츠 수출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코로나 확산과 셧다운으로 전 세계 문화계가 타격을 입었던 지난 2021년,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버터로 10주 동안 빌보드 핫백 차트 1위에 올랐고 배우 윤여정 씨가 한국 배우 최초로 아카데미 연기상을 품에 안았습니다. 또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글로벌 흥행을 쳤던 눈부신 한 해였습니다. 이 기간 한국 콘텐츠 수출액도 전년 대비 4% 넘게 증가한 124억 달러, 우리 돈으로 14조 3천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효자 종목으로 꼽히는 가전과 2차 전지, 전기차를 뛰어넘은 수준입니다. 종목별로 보면 게임이 70%에 육박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음악이 6.2%, 방송 영상이 5.8%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 콘텐츠 수출액도 이보다 더 늘어난 130억 달러, 17조 원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올해도 성장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불황이지만 코로나 엔데믹 전환과 맞물려 문화 소비 욕구는 오히려 강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콘텐츠 기업들은 중소형 제작사와 해외 제작사를 인수합병하는 등 몸집을 불리며 본격적으로 해외 시장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한류 콘텐츠에 빗장을 풀고 있는 중동 국가는 새로운 개척지입니다. 로컬 색깔을 확실히 유지해 오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위상을 넓혀왔던 K 콘텐츠가 이제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배워서 내실을 기하면서 좀 더 넓은 글로벌 공감대를 향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믿고 보는 K 콘텐츠는 소비재 수출에 파급 효과를 내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헤쳐나갈 또 다른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커피 소비국인 만큼 한 해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도 15만 톤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커피 찌꺼기로 반도체 폐수 같은 중금속이 들어있는 폐수를 식수 수준으로 정화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과학의 달인에서는 커피 찌꺼기로 만든 나노 복합 필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